윤경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시가 주최하는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사전 설명회에 동구의 유욱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회의 모든 진행은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찬진 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6년부터는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장 설치가 인천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동구 주민들께서도 인천에서 추진하는 그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아실 필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설명회를 인천시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매립지와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기 구에 설립이 되는 것은 상당히 꺼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이나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소각장 건립 추진은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갖고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주거지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환경 오염도가 상당히 열악한 곳인 만큼 소각장 건립은 반드시 우리 구의 상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장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시가 진행을 맡아 설명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광역시청 시설관리팀장 이혜진입니다.
먼저 이번 설명의 자리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같이 중구와 동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쉽게 말해서 각 집에서 배출되는 종량 홍제 봉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 배점 기준, 이런 기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배점 기준을, 평가 기준을 작성하기 전에 동구와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의견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제까지 저희 인천시에서 추진해왔던 자원순환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매년 저희 통보가 되는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인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립량과 소각량이 이에 비례해서 차츰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동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구에서는 하루에 한 6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을 뺀 나머지 한 45% 정도, 26톤 정도가 소각 처리되고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26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 가정에서 10리터 종량제 봉투를 환산을 해봤는데요. 하루 발생 소각되고 매립되는 양이 지금 여기 문화센터 우리 공연장 1층, 2층, 3층 바닥 면적을 총 합친 면적만큼의 물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각 처리가 되고요. 이 소각장은 법적으로 한 1년에 2달 이상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되는 기간에는 소각 처리가 안 되니까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로 그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직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폐기물 처리 정책이 좀 변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2026년부터 수도권, 저희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의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매립돼 왔던, 매립시켰던 양을 이제 매립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결국 소각 처리를 해야지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서울이나 경기는 이 개정된 법에 따라 그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저희가 운영적인 소각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현재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에 2개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한 960톤 정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2027년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량 대비 필요한 소각 용량이 현재 27년 기준으로 한 500에서 600톤 정도의 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 규모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인천시에서는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초에 각 구마다 쉽게 본 건데 각 구마다 소각장을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지어야 되는 방안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의 방안은 인접한 2, 3개 구를 구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광역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희가 광역시설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 여러 측면이 있는데 동구를 기준으로 두면은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5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제일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기 오염 환경적 요인을 보면은 실제 50톤에서 소각 처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과 100톤, 150톤, 200톤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대규모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고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광역으로 처리되면은 부피가 40% 이상 지원이 되는데 단독으로 처리되면 안 되다 보니까 광역화의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참고로 저희가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사업비가 한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광역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인천시는 4개 권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를 포함한 서구 권역과 남부, 북부, 동북 권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역은 1년여 동안 각 지자체에서 저희 인천시에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각 구마다 제안한 사항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권역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남북권은 미추홀, 연수, 남동구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3개 구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이고요. 북부권은 서구에서 서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하겠다. 강화랑 연계해서 그 사항을 저희 인천시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이 동북권은 저희가 현재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천시 경계에 있는 부평구 계양구 물용을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구와 동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저희가 준비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일단 사업 위치, 자원순환스가 들어서게 될 위치는 중구 또는 동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조각시설은 300톤 규모인데 하루 300톤 규모인데 150톤짜리 2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그 계획은 한 기는 150톤짜리는 한 기는 수시로 운영을 하고 한 기는 예비 용량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는 직매립 금지 시한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입지가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입지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 설계, 그 다음에 202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 공포가 됐고요.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3차까지 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게 될 위치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여러 주민대표라든가 전문가 등등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게끔 현행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이따 설문을 하게 될 평가 항목이나 배점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오늘 설문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는 작성이 안 된 상황이고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라든가 하남 유니온파크 상황이 되겠고요. 해외에서도 어떤 도시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사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들이 금지되지만 전국적으로는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직매들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각청이 필요한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에서 소각장에 설치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적 조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의 20% 정도를 반드시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좀 체감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300톤짜리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면은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의 포지션이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 규모는 한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저희가 주민수건사업비라고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입지선정계획 공고 때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수건사업비 300억에 가능하다면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중 여러 사례로 제시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분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폐기물 처리 기술사 조성택이라고 합니다. 소각시설이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부분인데요. 소각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여러 단계를 거쳐 제거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는 연소실 부분에서 에센셜이라고 해서 대기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제거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반건식 반응탑, 여과 지침기 등을 통해서 산성가스와 다이옥신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선택적 촉매 반응탑에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굴뚝을 통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법적 기준치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기준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배출 법적으로 기준치가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설치 계획할 때는 이 법적 기준치보다도 더 낮게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부분인데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그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즉 TMS를 굴뚝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소각시설 주변에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인천시의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굴뚝 원격 감시 체계, 즉 클린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런 공공기관에 전송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다이옥신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의 법적 기준치는 0.1인데 실제 인천의 송도 청라 자원순환센터에서 배출되는 농도는 그보다 훨씬 낮은 0.001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농도를 담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하고 비교해봤을 때 담배에서는 1.81 정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현재 법적 기준치의 약 2% 수준 정도로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홍진일동 파크푸지지에 사는 허수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부가 아십니까? 동구입니다. 부산 영도부하고 동구가 제일 적은 부인데 이 동구에다가 쓰레기 수확장을 설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몇 년, 3년 전에도 수소 발전소가 지도사도 모르게 돌아가지고 수소폭탄을 안고 사는 주민들이 우리 동구는 절대 안 돼! 이거 쓰레기 수확장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땅에다가 넓은 용정 같은 데 바다 같은 데 해야지 우리 동구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은 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현수막도 제대로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걸어야지 공사무소 앞에다가 한 장씩만 걸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시켰습니까? 그거 지시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주민들이 행정센터로 우리 설명회 하는데 참석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자원시설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매우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특히 인천시에서는 이런 설명회를 처음 개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자원순환 시설 센터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인천시 전체 시민들께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일이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물론 동구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경청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설문조사 드리는 표까지도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팀장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동안 송도랑 청라 수박장 운영했던 사례처럼 시민들이 안전하게 내가 버린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만수동에서는 오픈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는 누구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제일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이 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설명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물론 전문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이나 중구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가 돼 있는지 과연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게 전체적인 단계를 지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주민 설명이 한 번으로 이게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주민선정위원회 그 위원들, 구성원들부터 좀 한번 좀 밝혀주시고 그분들이 진짜 내는 안이 진짜 합리적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부분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동구는 아시다시피 중구 동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계양과 인천의 계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가진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갖다가 사실은 이런 건 아주 가볍게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존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지역의 인천 시민들 300만 중에서 부족하게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계신 이런 분들을 갖다 좀 존중하기 위해서 또 여기 원도시 주민들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동구 지역에는 인천의 대기업이 4개가 있는데 3군데가 동구에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만성동의 그 만성 부두 입구에는 8일가 군사원 넘어가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한 350개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환경도 우리가 만성동 주민자치위에서도 계속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또 소각, 환경과 문제가 되는 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갖다 기본적으로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부터 좀 다시 이렇게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사항 중에 여러분들 그 위원회 의결사항 중에 명단 공개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데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각 구의 주민대표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공개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분들이 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주민대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 주민대표분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각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이런 지금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다시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말씀해요. 최소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실 때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제대로 공개적으로 제대로 형평성 있게끔 정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법안을 상정한다면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내용을 알고 누가 했다 안 했다 이거 알면서 찬성이고 반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대인에 쌓이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됐다. 입선정위원회 했다. 이걸 갖다가 신뢰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기 입지선정위원회 때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설명회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결정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와 상의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민설명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평가 항목이라든가 배점을 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주민 설명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마다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나 반대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도 어떤 특정 지역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어떤 특정 지역이 입지로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현 1, 2동에 사는 주민 주선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는데 죄송한데 시청자 나오셨잖아요. 본인들 집 근처에 그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 동구가 제가 지금 시집을 왔는데 하얀 빨래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얀 빨래에 쇳가루가 앉아서. 그리고 동구는 아이들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정말로. 네?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각장까지 동구는 저희가 원하는 중학교 설치나 이런 거를 시청에 가서 뭐 데모하고 이래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설치도 안 해주면서 지금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동구에 와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 이해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지 저는 궁금해요. 소각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돼서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이익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동구 주민들이 다 이해할 텐데 지금 설명을 하신 거는 두리뭉실하게 이런 게 있어서 자원순환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신 것밖에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천에서도 그 소각장
설치하시면서 옛날에 다이옥신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암을 발생한다고 아까 담배랑 얘기를 하셨지만 동구 주민들이 정말 갈수록 인구도 줄고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갈수록 여기 동구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아는 젊은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 여기 소각장까지 들어오고 지금 수소발전소도 저희한테 말없이 와서 대모도 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각장까지 들어오면 동구는 정말 여기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생각 못 하시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관계 뭐 이렇게 입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동구가 여기에 과연 얼마나 해당될지. 주민들이 사는 동네 제가 알기로는 300m 이내에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세대적 동의서를 다 받아야지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구는 지금 점점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아까 여기 뭐 의원들도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입지를 설정할 때 그분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거를 선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군지 저희 국민들도 저 동구 주민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뭐든지 잘못되면 미추홀구 중구 다 있는데 꼭 동구를 먼저 설정을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동구가 그렇게 어른들이 살고 이러지만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동구를 이렇게 이런 거 설정한다고 할 때 저 여기 입지조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집 앞에 설치한다. 여기 보면 토지 지목, 뭐 지상 건축물, 면적, 동구에 이만한 소각장을 설치할 곳이 없어요. 지금 매립을 해도 뭐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설명을 해도 저는 반도 이해 못했어요. 정확한 어떤 소각장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그냥 알리는 거로 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로 입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중구하고 동구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구도 똑같은 설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하고 동구 똑같은 설문을 하는 거고 그 평가 항목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물론 항목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항목을 결정을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지만 중구하고 동구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구도 전역으로 검토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동구만 빼고 중구만 검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가 포함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동구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번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각 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10개 공고가 있는데 아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3개 구청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본인들끼리 처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서구는 서구에서 서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번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서구는 돈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2026년도가 되면 거기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립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매립장도 제가 알기로는 3-1, 2-1, 그 다음에 4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구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동구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아니 뭐 공장이 있어야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매번 뭐 이렇게 사업정보 조사하다 보니까 동구에서 굵직한 데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서구로 갔어요. 그만큼 서구는 세금이 많이 꽂히는 거예요. 그 가능하죠. 본인들이 서구 자체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구는 그게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동구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까지 자꾸 들어오면 저희 동구는 점점 떠나요. 사람들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프로지오가 잠깐 들어와서 지금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분들 오래 못 가요. 살다 보면 또 떠나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떤 날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 올라가면요 냄새 나요. 새벽에도. 나중에 알고 보면 청라에서 넘어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다며. 동구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 동구분들요 자원순환에서 월수금 화목일인가 다 분리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각 통장들도 그렇지만 매번 그 탄소 포인트나 아니면 이런 자원순환 재활용 분리 항상 동장인이나 아니면 담당 중간인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쓰레기가 저희 아까 보니까 동구는 33톤밖에 안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중동구를 합쳐서 소각장이 동구에 들어온다면 동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들어와서 뭐 동구를 위해서 뭐 한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저희가 거의 3년이랑 가깝게 그 직매리 금지 법령 개정되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천시 전 지역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 수각장에 대한 필요성 부분부터 그리고 뭐가 제일 우려되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근데 인천 시민들께서 다행히 수각장 필요하다. 왜냐면은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매립장도 닫히고 문을 그러면은 만약에 인천시에 수각장이 없으면은 보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는데 여름철에는 더 심합니다. 빨리 치워서 수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각장이 제대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또 돌아가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크고요. 이거를 모든 인천 시내 전 지역에 설치 안 하고 그냥 멀리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은 다 인식하는데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다 하시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뭐 어디도 한 군데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구나 뭐 강화 거기는 우리 쓰레기 치우겠다. 우리 쓰레기만은 치우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송도도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개국 거는 같이 치우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중구, 동구, 일부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잖아요. 선별로 수각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계속 거기도 쓰레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뭐 몇백 명부터 몇천 명 그렇게 되는데 밖으로 나오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서 다 수각장을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남은 지역인 중구, 동구 이 지역에 대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중구, 동구 다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디를 보내야 되나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구, 동구에서 수각장 설치 안 하고
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있다, 대안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신설을 구에서 내 돈 들여서 내 돈 하겠다, 우리 지역에다가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20년간 서구 지역에 한 6개 구청이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수확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증설되는 부분, 또 매립장이 닫혀지는 부분, 그동안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만, 증설되는 부분만 우리를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거기가 한 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 해소됐는데 중동부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갑장이 뭐 아까 다이옥신 문제 말씀하신 게 그런 사고 없어요. 다이옥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그 기억도 안 나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그 주민들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데이터 같은 거 저희한테 달라, 어떤 뭐 위험하지 않냐 그런 거 또 정보도 달라 하시면 충분히 제공해서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주민들도 많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늘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림 이동의 김명환입니다. 저희가 우리 동구가 11개 구군 중에서 질 왜소하고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질 나쁜 거, 우리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또 화수 처리장, 오폐수 처리장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우리 동구가 너무 작다고 해서 압력을 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거가 전부 다 동구에 있어요. 다른 구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동구에 소각장을 해서 다이옥신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동구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못 들어와. 중부로. 안 돼. 땅덩어리 넓은 중부로 가서 중부로. 그래서 땅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지금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는 화수일동의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우리 동구 여지껏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동구에게 대기업이 많고 또한 우리가 필요하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수치적으로 중간에 수치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몸에 닿는 거는 수치적인 것보다 현실에 우리 몸에 닿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구의 국민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천식의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도 있지만 천식의 환자들은 통계적으로 많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장에 들어온다면 과연 동구, 중구구, 옹진군이 어디 구를 가든 어디 마을을 가든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체리까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동구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시설을 들어와서 시설에 대한 거를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수소발전소 생길 때 사실은 암암리에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만 으쌰으쌰 했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김포로 가는 우리가 지하 터널도 지나갈 때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 땅을 파다보고 진동이 있다 보니까 그 진동 소리를 알게 됐다 이런 말이 있고 집이 금이 가서 집이 샌다는 집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만 또 일일시 하시고 지휘를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 해결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우리는 기업에서 아까 TMS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굴뚝에서 나오는 수치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해요. 우리 몸에 닿는 거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먼지를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이거를 포집을 한 거를 갖고 한번 그 수치 조사를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결과는 안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취가 또 심해요. 만약에 소각장 하게 되면 악취가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그럼 그런 거를 악취를 우리가 포집을 해도
그 결과는 우리가 법적인 수치, 아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 그런 데는 그런 수치가 아무리 법적인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에 대한 거, 법적인 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것인지 그거를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만약에 우리 동부에 만약에 그거를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면 우린 땅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걸 300톤을 만약에 300톤을 설치를 우리는 아까 수치 보니까 거의 40톤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300톤에 그냥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40톤에 우리가 소각을 위해서 300톤에 설치를 하게 그걸 어디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또 소각장을 만약에 지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하는 땅이 날 수가 없고 흔들려요. 지금도 김포로 가는 지하에 있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고 우리 동부에 환기통이 우리 동부에 있어요. 만약에 그 지하를 가다 불이 났다 하면은 그 환기통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기통을 열어도 우리 동부 주민들이 그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다 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뭡니까? 만약에 소각시설이 지하를 만든다면 우리 땅이 없어요. 동부는 정말 땅이 없는 어디다가 만드실 거예요? 주무관님이 이고 계실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를 만약에 하실 거면 우리 만약에 이걸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 중부, 동부, 뭐 서부든 어디든 서부하고 송도는 땅이 그 당시에 넓었을 때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부는 워낙 밀폐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주무관님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걸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세울 건지 지하를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지하를 한다면 어디 위치에 할 거면서 이거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배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배출했을 때 그 화학물질이 뭐가 나올 것인지를 그걸 먼저 그런 걸부터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부든 동부든 옹진군이든 다 반대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동부에 여지껏 치료하는 시설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몰랐어요. 처음에 제안하신 분도 그 말이 맞아요. 여기는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동부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설명해라고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암암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20년도 22년이 넘어가도록 지금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이제 와서 2022년도 12월 말 딱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 학교는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이거를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20년도에 우리가 이거 시에서 이런 거를 얘기했지만 중동부 몰라요. 중부는 몰라도 동부는 땅 없어요. 그렇다고 땅이 없다면 지하로 갈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거를 일단 햇반을 들고 만약에 이걸 지하를 한다면 우리는 어디다가 지하를 할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이게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고민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 또 그러면 내년 15억, 20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그러면 장소를 어디다가 우리한테 주신다는 돈을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5억, 20억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뭔가 아까운 생각해야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걸 지상을 할 거냐, 지하를 할 거냐. 그러면 먼저 지하를 하면 어디 동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상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만약에 중구를 하게 되면 중구는 어디도 이런 거를 대략 아마 시에서는 아마 9살에 가서 머릿속에 있으셔가지고 이런 생각회가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는 해야 돼요. 중구든 동구든 옹진군이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디 구에다가 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치를 하고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나올 때 이거를 그러면 수치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상기교육을
지금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화학물질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설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뭐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들도 이게 오늘이 시작이니까 앞으로 어떤 설명이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하러 와라 그리고 설명하러 올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입선전과 관계없이 수학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떤 부분이 알고 싶다고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설명 드릴 거예요. 여기에 수학장이 안 들어가도 수학장 다른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그런 부분도 알고 싶으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학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2군데를 20년간 운영해왔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때 설치한 부분보다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다 기술적으로 튼튼하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장이라고 하면은 우선 선입견이 먼저 생기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해서 못한 부분이 저희한테 잘못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인천시 전 시민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개선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 비슷한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동부 주민인데요. 저기 그 청라 소각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청라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도면 21년 됐네요. 네. 저희 동부가 21년 동안 우리 소각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정환경 정수장 그건 혐오실에 있는 건 다 저희들이 맡아요. 왜 그러냐? 휴양이나 모든 거를 볼 때 우리 동부로 다 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동부에 있는 겁니다. 소각장이. 그런데 또 만들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그 소각장의 그 소각 온도가 얼마큼 돼요? 몇 도에서 수확이 됩니까? 800도 이상입니다. 네? 800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맞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그게 800도인데요. 우리 동부 인천은 대한민국은 800도랍니다. 인천은. 근데 일본에 가면 1000도예요. 네. 거기는 그 7인승 공간이고 다 있어가지고 해주는데 너들아도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400도라면 여기 우리 죽어요. 800도 이상입니다. 근데 왜 400도래요? 과장님을 정확히 알고 오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800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께서 그 외에 바람 방향이라던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1 주민 설명의 자료 좀 보여주세요. 3.1 아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의원님 나중에 얘기하시고 자 보세요. 네. 지금 아니 3.1로 3.1 아까 3.1 보여주세요. 3.1로 보여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특히 동부에서는. 왜냐하면 수소발전소로 인한 트라우마가 우리 동부에는 있습니다.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동부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신뢰관계예요. 제가 의문 삼는 건 동부가 34톤 발생량 기준이라고 하셨죠? 자, 동부는 5.8만입니다. 인구. 서부는 58만입니다. 10배죠. 자, 우리 34톤이면 서부는 340톤이 나와야 맞습니다. 동부는 뭐 쓰레기 더 많이 보냅니까 우리가? 대령 우리는 쓰레기 더 안 나옵니다. 또 계양구 우리보다 5배 많습니다. 인구. 자, 34톤이면 5배면 150톤이 나와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비상먼지, 소음, 저희 야간에 수소발전소 때문에 야간 소음 측정합니다. 65dB이에요. 자, 60dB이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 키는 소음입니다. 그러면 65dB에 여러분들 밤잠 주무시고 계신데, 자, 100대 이상의 덤프트럭이 들다보게 되면 저희는 그 소음과 그 비상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도시에 그런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민 기반적인 주민 설명에는 좀 지양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동구가 속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엉터리 수치 들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에너지 전문가라는 분이 결국은 100대 이상의 입자부터 트럭이 들어오는 그 비상먼지와 소음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도 없으시면서 무슨 주민 설명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말씀 잘 경청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난 허리 아파서 앉아서 하네. 북성포구 매립개발추진위원장 손강식입니다. 제가 이 지금 타이틀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동구가 사실은 이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옛날부터 대박한 거지만,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뭐 공장에 오면 일단 첫째 환경적 요소라든지 뭐 여러 그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마 풍림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거기도 몇 년 전에 저 수소 전지 발전소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저도 옆에서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도 말씀들을 잘하셔서 제가 함께 다 없어져 버렸네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하신 지금 그 위원회 구성에 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분 여기 계시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진짜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먼저 하신 분들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혐오 시설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공장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그런 데다가 여기는 이제 그런 생산 공장이 아니고 이거는 쓰레기 수확장이라고 하니 사실은 아무리 첨단 시설로 잘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혐오 시설은 가지는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위원회 구성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과정을 보면은 전장에 말씀하신 그분들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지금에 와서 이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또 전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성포구 매립이 한 2만 평이 넘게 됐잖아요. 그거를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무원분들도 우리 동구에 앞으로 해양 쪽 관광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런 혐오시를 자꾸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는 나중 얘기예요. 우선은 이런 문제를 우리 동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저희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직매립 금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수각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권역별로 건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내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사실은 관심이 아무도
주셨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안 가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떠들고 말씀드려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렇게 동구 주민들께서 직접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 상당히 고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니까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거 다 경청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만 듣겠습니다. 저기요.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지금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눠주는 그 유인문 보니까 위원회가 21년 11월 19일에 구성이 돼서 3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네네. 이거 회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우리가 결정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 결정된 거에 대해서 답을 갖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22일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도 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 2월 22일 날 지금 불과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용역 착수 중복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2월 입지 선정 거기에 주체가 입지 선정 위원회가 돼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지 선정 위원회에 대한 구성원과 그분들이 어떠한 회의를 했으며 어떠한 절차를 했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내용을 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주민들이 의견을 갖다 개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베일에 쌓여갖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다 반대예요. 그렇지만 타당성 있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다든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 자료가 없이 우리가 무슨 논의하고 한다는 자체가 여기서 설문조사 하는 것 자체고요. 이거 요식하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설문조사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갖다 먼저 하고 나서 그 과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회의 내용 부분은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지금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말고요. 계속 저기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동구에 말씀을 힘드네. 안녕하세요. 성림삼호동 이혜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가장 흡사한 지역에 공장과 환경시설, 주거에 인접하여 있고 이미 주거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동구는 공업지역의 52.2%, 중금속 오염 수치가 인천 평균의 1.8에서 2배입니다. 인천시 전체 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 환경공단 가자 사업소는 동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냄새 또한 동구 주민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거든요.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냄새로 고통받지 않게 정말 강력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뒤에서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좀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신 말 아주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가 다른 구, 남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이런 설명의 자체도 말 자체도 못 그러게 다 철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 동구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설명의 자체를 펼친 자체가 우리 동구를 물어가는 거야 진짜. 야, 의원님들, 구청장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뽑아 놨으면 거기에 대한 물당 대가를 바로 하셔야죠.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야. 지금 땅덩어리 저거 지도를 보세요. 동구 땅이 지금 얼마나 미친년 본자기만 해 조그매. 저기다 뭘 좀 짓기는 중구 땅이다 지나요. 중구 땅이다. 중구. 왜 남의 동네에서 못 들어오는 거 왜 우리 동구 혐오시를 우리 동네가 짓겠다고 난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을 못하세요? 당신들 안만하게 져요. 우리 절대 동구는 절대 못 들어. 절대.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하고도 그렇고 설명회가 없이 설문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자원순환과 협의해서 우리 동구 주민에게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수소발전소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더 이상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문을 받자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동구가 유일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명에 인해서 소각장이 설치되고 안 설치되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동구가 소각장이 설치되기는 사실상 여건상으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는 쪽이면 안 되는 쪽으로 힘을 합쳐주시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이 무조건 설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주선희 씨가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오풍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고 우리 송강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종종 우리 최선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거 다 새겨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가에서 300m 떨어진 부지가 우리 동구에서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려면은 부지 평수도 만만치 않아야 돼요. 이런저런 여건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너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니까 타구로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걸 따져가면서 야 그러면 차라리 서구와 서울쪽 어차피 그냥 한 다음에 우리 것도 같이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접근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충분히 흥분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의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도 네네 힘을 실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 설명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화내시는데요. 끝까지 앉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주인의 말씀하신 거 다 걱정했으니까요. 네, 설문을 지금 하시고 내시면은 저희가 추우신데 안전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